나는 평생 사랑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저를 다시 여자이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윤서희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된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윤서희, 올해 67. 하지만 거울을 보면 제 나이를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흰 머리 한 올 없이 고운 흑발을 빗어 넘기고 하루도 거르지 않는 피부 관리 덕에 제 얼굴에는 나이보다 한참 젊은 윤기가 흐릅니다. 아마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제가 환갑을 넘긴 줄도 모를 겁니다. 서희 씨는 도대체 나이를 어디다 두고 사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온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스스로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당당히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광고업계에서 커리어를 쌓으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윤서희라는 이름을 브랜드로 만들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저는 여자라는 이유로 수없이 무시당하고 견제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도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저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배신으로 끝났고 저는 그 이후 2번 다시 사랑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여성에게 얼마나 가혹한 굴레가 될 수 있는지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가정도 결혼도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 저는 성공을 선택했습니다. 돈을 벌었고 명예를 얻었으며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강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결혼을 하지 않은 제 선택을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이제 저는 한 시대를 풍미한 여성 CEO로 불렸습니다. 제가 만든 회사는 여전히 업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고 저는 은퇴 후에도 강연과 컨설팅을 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여전히 VIP 대우를 받았고 어떤 행사에 가도 우아한 블랙 드레스를 입고 등장하는 윤서희를 모두가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완벽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저는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문득 허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애써 무시했던 감정들이었지만 이제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요한 집안에 혼자 앉아 있을 때면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이룬 것들이 정말 내 행복과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한 남자를 만나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를 처음 만난 그날, 고급 호텔의 루프탑바, 와인 잔이 은은한 조명을 받아 반짝였고 잔잔한 재즈 선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샴페인을 홀짝이며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층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야경은 늘 저를 위로해 주었고 저는 이런 고독한 순간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던 사람처럼 그는 저를 놓치지 않겠다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저를 보고 있었고 시선을 피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 남자는 당당하게 걸어와 저를 향해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하고도 강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어딘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저를 아시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그는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을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농담인가요? 제가 가볍게 웃으며 되묻자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전 아주 진지합니다. 그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감정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심. 그의 시선은 순간의 장난이 아니라 저를 원한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신경 쓰이세요? 그가 문득 그렇게 묻자 저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난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그런데 당신은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너무도 자신있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난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음악도, 와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목소리만이 제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내가 다시 사랑해도 될까? 제 안에서 뭔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벽이 서서히 그리고 거칠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강도윤이었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한순간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서준혁은 저를 원했고 저는 그에게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고 있던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저녁 식사로 시작되었습니다. 미경 씨,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낮고도 부드러웠습니다. 어느새 저는 그의 초대를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는 더욱 적극적으로 저를 원했습니다. 그는 늘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왜 나를 피하려고 해요? 제가 불안한 기색을 보일 때마다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젊어서요? 당신과 어울리지 않아서요? 그럼 도대체 왜요, 미경 씨? 그의 눈빛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놓칠까 두려운 듯이 마치 제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저를 깊숙이 끌어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조용한 와인바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경 씨, 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와인 잔을 쥐고 있던 제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준혁 씨, 우리는 어울리지 않아요. 나는 당신보다 너무 나이가 많아요. 그 순간 그는 단호하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왜요? 그는 눈빛을 단단히 고정한 채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원해요. 당신이 나를 피하는 게 더 아파요. 그 순간 저의 모든 방어가 허물어졌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이 남자는 저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저 역시 그를 거부할 수 없다는 걸, 당신을 받아들일 용기가 없어요. 제 목소리는 한없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그럼 제가 용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저를 거침없이 끌어안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사랑하는 게 두려웠고 그를 사랑하는 제 자신이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랑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강도인은 결코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도망치려 해도 그는 더욱 강한 확신으로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시선, 손길, 낮은 목소리, 모든 것이 저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단단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조용한 와인바, 붉은 와인이 잔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제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서희 씨, 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제 심장이 순간 요동쳤습니다. 강도윤 씨, 그가 저를 향해 몸을 살짝 기울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제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마요. 네, 더 이상 남처럼 부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나는 당신을 원해요, 서희 씨.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우린 어울리지 않아요. 나는 당신보다 20살이나 많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는 저의 손을 단단히 붙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원하고 당신도 나를 원하잖아요. 내가 나이 때문에 당신을 놓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리 없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 볼을 감싸 안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마요. 그의 목소리가 낮고도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머리로 생각할 겨를도 도망칠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숨에 저를 끌어당겼고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강도인의 손이 제 허리를 단단히 감쌌습니다. 서희 씨, 난 오래 참았어요. 그의 속삭임이 귓가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숨결이 가까워졌고 거리는 단숨에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닿는 순간 모든 것이 터져버렸습니다. 한순간도 망설임 없는 키스.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것처럼 저를 깊숙이 탐닉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위험해. 하지만 멈출 수 없어.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들이 너무도 강렬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 어쩌면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던 감정이 폭발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저를 벽으로 몰아세웠고 그의 손길이 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마요, 서희 씨. 그의 목소리가 낮고도 깊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 모든 방어벽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렬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이 순간이 너무도 뜨거운 만큼 그 끝이 두려워졌습니다. 나는 늙었어.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뜨거운 감정이 사그라들었을 때 우리는 후회하게 될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다시 한번 제 얼굴을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난 당신을 놓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치지 마요. 입술이 떨어지는 순간 현실이 밀려들었습니다. 뜨겁게 타올랐던 감정이 사그라지는 대신 차가운 이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온몸이 떨렸습니다. 강도인의 손길은 여전히 제 허리를 감싸고 있었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서희 씨? 그가 낮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저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핸드백을 움켜쥐고 일어섰습니다. 나 가볼게요.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강도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희 씨, 그가 다시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도 따뜻해서, 너무도 강해서 저는 더욱 겁이 났습니다. 왜 그러세요? 우린 안 돼요. 제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난 늙었어요. 당신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서희 씨, 그가 제 손을 더욱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어울려요. 아니에요. 저는 재빠르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젊고 나는 늙었어요.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후회할 거예요. 누가 후회한다는 거죠?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당신이요? 아니면 내가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떠나도 좋아요.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는 제 손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제발 내 곁에 있어줘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떠나도 좋다니.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는 알고 있을까?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을까? 하지만 나는 감당할 수 없었다. 이 뜨거운 감정도, 이 위험한 사랑도 나는 감당할 수 없어. 결국 저는 그를 두고 뛰쳐나갔습니다. 강도인은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런 움직임 없이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가 소리라도 질렀다면, 화를 냈다면 더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슬퍼 보였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제 볼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호텔 로비를 빠져나와 길을 걸으며도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잘한 선택이야. 이건 맞는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지만 단 한순간도 그를 떠올리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보낸 마지막 눈빛, 그의 손이 제 손목을 감싸던 온기, 그리고 그가 저를 붙잡지 않았던 순간, 그게 가장 가슴을 찔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그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저는 그를 더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눈빛,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 만약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떠나도 좋아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그토록 담담했을까? 왜 그렇게 쉽게 나를 보내버린 걸까? 그의 감정이 진짜였다면 그는 포기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닐까? 아니면 혹시 나보다 더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은 그였던 걸까?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저를 찾지 않은 이유를. 그 역시 상처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란 걸. 우연처럼 하지만 어쩌면 운명처럼 저는 그를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고급 호텔 라운지. 평소 같았으면 편안했을 공간이 그날따라 숨막히도록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가 있었습니다. 강도인은 테이블에 앉아 손에 위스키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가려져 있었지만 그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술을 많이 마신 듯 보였습니다. 제가 다가가기도 전에 그가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서희 씨. 저는 조심스럽게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와 다시 마주 앉은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저 역시 그를 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잘 지내셨어요? 제가 어렵게 말을 꺼내자 그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니요. 잘 못 지냈어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담담한 얼굴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숨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희 씨가 떠났으니까요. 제 가슴이 싸하게 아려왔습니다. 그는 무심한 듯 말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너무도 익숙한 아픔을 감추고 있는 사람처럼. 그가 다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도윤 씨, 나도 무섭습니다. 그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히 젊은 혈기에 이끌려 저를 쫓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받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도 저처럼 오래도록 외로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순간 제 안에서 또 다른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내 외로움을 채워줄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의 진짜 동반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도윤과의 관계는 저만 알고 있는 비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이란 오래 지속되지 않는 법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제 주변 사람들은 거세게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희 언니, 도대체 제정신이에요?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오랜 친구 장미경이었습니다. 우리는 30년 지기 친구였고 미경은 늘 저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었죠. 그녀는 카페 테이블을 두드리며 제 눈을 노려보았습니다. 언니,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40대 중반의 남자랑 연애를 한다고? 미경아, 조용히 좀 해. 조용히 하라고? 언니, 정말 진심이야? 그녀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 사람이 언니한테 진심이라고 생각해? 그럼 넌 아니라고 생각하니?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난 그 남자가 뭐라도 노리는 게 아닐까 걱정돼서 그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언니, 제발 좀 현실을 봐. 나이 차이가 20살이 넘는다고. 그 나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니? 문제는 언니가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야. 미경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겨우 은퇴하고 여유롭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복잡한 관계에 휘말려서 힘들어질 필요가 있을까? 남은 인생 편하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미경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걱정하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 감정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미경아,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과 있으면 살아있음을 느껴. 그녀의 표정이 순간 멈췄습니다. 이제 와서 이렇게 강렬하게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그런데 그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해서 포기해야 하는 거니? 언니, 그럼 넌 내가 죽을 때까지 아무 감정도 없이 혼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볼 뿐이었죠. 그녀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이제 제가 얼마나 진심인지 알게 된 듯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가족들이었습니다. 저의 유일한 혈육이자 조카인 윤지수. 지수는 제게 딸 같은 존재였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제가 그녀를 돌보며 키웠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지수는 더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고모, 제발 정신 좀 차려요. 그녀는 집으로 찾아와 다짜고짜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이 고모를 진짜 사랑한다고 믿는 거예요? 왜 고모 같은 분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지수야. 아니, 솔직히 말해봐요. 그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고모 안 도와줄 자신 있어요? 그 사람이 고모랑 10년, 20년 후까지 함께 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지수의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수야, 나는 강도윤 씨가 나한테서 돈을 원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다들 그렇게 말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지수야, 나는 내가 걱정하는 거 알아.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내 사랑을 의심하는 거야. 지수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 나는 잘 알아. 고모. 그 사람은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할 사람이야.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도윤을 밀어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니, 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그를 향한 감정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의 표정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도윤 씨, 그가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희 씨? 저는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도망쳤어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게요.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거침없이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닿는 순간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내 사람이 되는군요. 저는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이제야 내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러나 사랑은 단순히 감정만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이 차이. 그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나는 60대 후반, 그는 40대 중반. 젊어 보인다고 해도 우리는 분명 세대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예상보다도 더 큰 벽이 되어 우리 앞을 가로막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한적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서희 씨, 우리 여행 가요. 여행? 네. 유럽으로 가요. 한 달 동안 같이 지내면서 많은 걸 함께 해요. 그의 말은 너무나도 달콤했지만 나는 순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가 내 표정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을까? 나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도윤 씨, 나는 당신이랑 함께 하고 싶어. 정말로. 그런데 나는 당신보다 훨씬 더 빨리 늙을 거야. 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당신은 아직 젊고 나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변할 텐데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그의 손이 내 손을 더욱 단단히 감쌌습니다. 후회? 나는 그런 단어 생각도 안 해봤어요. 정말로? 서희 씨, 당신은 내가 젊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내 인생에서 이렇게 강렬한 사랑을 한 적이 없어요. 나는 당신과 함께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데 그걸 왜 미래의 불확실한 것들 때문에 망쳐야 하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예요. 내가 사랑하는 건 숫자가 아니라 당신이에요. 그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그동안 얼마나 쓸데없는 걱정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시간을 마음껏 즐기기로 했습니다. 강도윤은 항상 적극적이었고 그의 리드에 따라 나는 점점 더 이 사랑을 자유롭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놀이공원을 간다고? 나는 웃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서희 씨도 놀이기구 좋아할 것 같은데요? 나 사실 롤러코스터는 무서워하는데. 정말요? 그럼 더 타야겠네요.
그는 장난스럽게 내 손을 이끌었고 나는 결국 그의 장난기 어린 웃음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비명과 웃음이 섞인 하루.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너무 많이 웃어서 입가에 작은 주름이 생긴 걸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마저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또 다른 날 우리는 바다로 떠났습니다. 이곳 정말 아름답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도인은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한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서희 씨랑 같이 보니까 더 아름다워요. 저는 그를 아련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나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서희 씨. 그는 차를 잠시 멈추고 제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아주었어요. 당신은 나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걸 망설이지 말아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다시 차를 몰았고 바람이 우리 사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강도윤, 이 남자는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빠져든 걸까? 그가 저를 좋아하는 것은 알겠지만 때때로 그의 애정은 너무도 절박해 보였거든요. 마치 저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는 마침내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서희 씨, 사실 나는 사랑을 믿지 않았어요. 나는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나는 어릴 때 부모님에게 버려졌어요. 네. 아버지는 가정을 떠났고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재혼하면서 나를 외할머니에게 맡겼어요. 그 뒤로 나는 가족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숨을 삼켰다. 그의 과거가 너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결혼도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도윤 씨. 하지만 서희 씨를 만나고 처음으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서희 씨 같은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나한테 사랑이란 게 가능하다면 그건 오직 서희 씨일 거예요. 그의 손이 제 볼을 감쌌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무서워요. 당신이 떠날까봐. 절대 날 떠나지 말아요. 저는 그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히 젊은 열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저처럼 외로웠고 진짜 사랑을 원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랑은 운명이라는 것을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제 남은 인생을 함께할 단 하나의 사람이라는 것을요. 오랜 세월 동안 혼자 살아왔고 혼자인 것이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윤 씨를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초월하는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그 자체라는 것을요. 서희 씨. 그는 어느 날 저녁 차분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살지 않을래요?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깊은 사랑을 나누었고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산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도윤 씨, 저와 함께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왜요?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당신보다 나이가 많아요. 세월이 흐를수록 저는 더 많이 변할 거예요. 당신이 저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는 조용히 제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서희 씨, 저는 당신의 나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서희 씨와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함께 저녁을 보내고 싶어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는 지금 함께 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건데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저 역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네, 함께 살아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었고 그 순간 저희는 서로의 품에 안겼습니다. 함께 지내면서 저희는 점점 더 서로에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위해 아침을 차려주었고 저는 그를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젊은 연인들처럼 손을 잡고 공원을 거닐었고 때로는 함께 영화를 보며 소소한 일상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한 집, 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진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도윤 씨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서희 씨, 우리 결혼할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멍해졌습니다. 결혼이요? 네. 저는 평생 서희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 세상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답게 살아가요.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세상은 저희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희는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진실이라면 그걸로 충분한 거니까요. 그래요. 우리 결혼해요. 제 대답에 그는 감격한 듯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저희는 나이를 초월한 사랑을 세상에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하고 소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거창한 웨딩드레스도 화려한 예식장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도윤 씨와 제가 함께하는 순간 자체가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서희 씨, 네. 그는 손을 내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절대 저를 밀어내지 마세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손을 맞잡고 걸어나갔습니다. 저에게도 그에게도 이 사랑은 마지막 사랑이자 가장 찬란한 사랑이었습니다. 나이란 단지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걸 저희는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의 나이는 없다는 걸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영원을 약속합니다.